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박태인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 과정을 하고 있는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인공기저막을 이용한 뇌열 장벽 모델의 개발으로 올해 초 바이오머티리얼즈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의학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뇌로의 약물 전달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뇌 관련 약물 개발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로의 약물 전달은 인간의 뇌 내에 있는 blood-brain barrier, BBB, 한국어로 뇌혈 장벽 구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뇌혈 장벽은 뇌와 혈관 사이에 위치한 생체 장벽으로 뇌로 출입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외부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약물의 뇌 전달에는 큰 제약을 가지고 있어 약물 개발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드럭 캔디데이트 개발부터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기까지는 약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중 많은 약들이 중간 단계에서 실패하면서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전략은 fail fast, fail cheap입니다. 상용화되지 못하는 드럭은 인비트로 단계에서 빠르게 실패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약물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임상 단계에서 생체를 잘 모사하는 인비트로 모델을 사용하여 정확한 약물 스크리닝 결과를 도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뇌열 장벽 모델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트랜스웰과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모델에는 뇌열 장벽을 이루는 세 가지 대표 세포들이 주로 이용되는데 뇌혈관 내피세포로 혈관을 형성하고 에스트로사이트 및 페리사이트를 공배양하여 뇌환경을 모사합니다. 이러한 혈관과 뇌 환경을 구획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다공성 멤브레인입니다. 이는 생체 내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즉 기저막을 모사하는 것으로 PC나 PET 등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멍을 통해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PET 멤브레인은 이러한 생체의 기저막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저막이란 20나노미터에서 3마이크로미터의 두께의 얇은 막으로 세포 아래에 존재하며 세포를 지지하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또한 기저막의 고유한 물리적, 생화학적 특성을 통해 세포의 기능과 특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저막은 대부분의 모든 장기 및 조직에 존재하며 조직 특이적인 ECM 구성을 가집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세포가 기저막의 강성, 생화학 물리적 자극을 받아 세포의 기능성과 특성이 달라짐이 확인이 되었기에 기저막을 생체와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이 생체외 모델 개발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비트로 컬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체와 유사한 인공 기저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드릴 두 가지는 뇌열 장벽 모델의 기저막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드로젤 멤브레인과 이제 나노파이버 멤브레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하이드로젤 멤브레인은 이제 콜라겐을 젤레이션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생체의 기저막과는 실제 성분과 다르게 콜라겐 1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 콜라겐 1을 젤레이션하였기 때문에 밀리미터 스케일로 굉장히 생체의 기저막에 비해 두꺼울 뿐만 아니라 또한 훨씬 약한 강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나노파이버 멤브레인은 이제 플라스틱 몰드의 파이버들을 이제 둘러싼 형태인데 이것은 생체의 기저막과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이 두꺼운 파이버로 인해서 세포가 모노레이어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의 기능성도 기존의 BBB 모델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체 내 기저막과 유사한 하이드로젤 기반 나노파이버 인공 멤브레인을 개발하였습니다. 포항공대 김동성 교수님 연구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김동성 교수님 연구실이 가진 이제 일렉트로 스피닝 기술로 아주 얇고 균일한 나노파이버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트랜스웰 형태의 몰드에 결합시켰습니다. 이 나노파이버 사이를 콜라겐 1으로 젤레이션을 통해서 구멍을 막고, 이제 BBB ECM인 콜라겐 4와 파이브로넥틴을 그 위에 코팅을 하여 생체 기저막을 모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생체의 물리적, 생화학적 특징을 자세히 모사할 수 있는 인공 기저막, 즉 NEBM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NEBM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결과와 함께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샘 이미지에 보이는 것과 같이 얇은 파이버 구조를 하이드로젤이 채우고 있는 구조로 PET 멤브레인에 비해서 훨씬 물질 투과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NEBM의 얇은 막 구조를 가짐으로써 이제 보통 10 마이크로미터의 수준의 두꺼운 PET에 비해서 훨씬 얇은 뿐만 아니라 생체 기저막과 아주 비슷한 수준인 500kPa, PET보다 약 100만 배 낮은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발한 NEBM을 이용하여 내열 장벽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iPS로부터 분화시킨 혈관 내피세포를 코팅된 NEBM에 시딩하였으며 에스트로사이트와 페리사이트를 공동 배양하여 BBB 모델을 완성하였고, 이를 기존의 PET 멤브레인에 컬처한 BBB 모델과 기능적인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역 형광 이미지 및 QRT-PCR을 통해 확인한 BBB 마커 프로틴 및 진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 NEBM에 컬처한 BBB와 기존의 PET 멤브레인에 컬처한 BBB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BBB가 NEBM에서도 모노레이어로 잘 컬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열 장벽의 가장 큰 척도인 장벽값을 확인하였을 때 놀랍게도 NEBM에서 컬처한 BBB가 훨씬 더 높은 장벽값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덱스트란을 활용한 permeability assay에서도 낮은 투과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여기 NEBM의 어떤 특성이 BBB의 물리적 장벽 기능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멤브레인의 투과도, 강성, 토폴로지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체와 비슷한 수준의 멤브레인의 강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쿨린에 주목하였습니다. 빈쿨린은 메카노센서리 단백질 중 하나로 세포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기계적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세포 간의 접합이나 세포 ECM 간의 접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액틴과 연결된 빈쿨린은 세포 간의 접합을 매개할 때는 이제 어데이런 프로틴, 즉 카데린과 결합을 하고, ECM과 세포와 ECM의 접합을 매개할 때에는 인테그린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선 PET와 NEBM의 기계적 신호 차이를 세포가 감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를 싱글셀로 멤브레인에 시딩을 하였습니다. PET에서는 빈쿨린이 세포의 가장자리에 커다란 점을 이루는 형태를 가지는 반면 NEBM에서는 빈쿨린이 전체적으로 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포가 멤브레인의 기계적 신호를 받아 단백질의 로컬라이제이션이 달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흥미롭게도 세포 간의 접합을 확인할 수 있게 세포를 높은 농도로 시딩하였을 때는 이제 낮은 농도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PET 멤브레인에 시딩하였을 때는 세포가 싱글셀이든 이제 높은 덴시티든 비슷한 빈쿨린의 발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NEBM에서는 세포 내에 전체적으로 발현했던 빈쿨린이 세포 접합 부위, 세포와 세포의 연적 부위에만 로컬라이제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했던 것과 같이 빈쿨린이 인테그린, 즉 말해서 세포와 ECM 간의 결합에 매개하기보다는 어데이런트 단백질의 더욱 결합함을 의미하며, 빈쿨린이 세포 ECM의 결합보다는 세포 간의 연접을 더 매개함으로써 세포의 물리적 장벽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액틴의 배열에서도 차이가 보였는데 PET에 컬처된 세포는 베리어 디스펑션에 관련된 많은 인터셀룰러 스트레스 파이버를 형성함을 보이는 반면 NEBM에는 컬처된 세포가 콜티컬 액틴 림 구조를 형성하면서 더욱 안정한 엔도셀리움을 형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NEBM의 더 낮은 강성이 세포의 ECM의 연접보다 세포 간의 연접을 더 활성화시켰고, 이러한 물리적 자극이 코르티컬 액틴 형성에 기여하여서 BBB 모델이 NEBM에 컬처되었을 때 더 높은 물리적 장벽을 가질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NEBM에 컬처된 BBB 모델이 높아진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BBB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대사장벽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대사장벽이란 이전에 소개했듯이 뇌로 들어온 외부 물질을 다시 혈류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BBB를 드럭 스크리닝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약물 펌프 단백질로는 PGP, BCRP, MRP 등등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모델에 이 단백질의 활성을 막는 이니비터를 치고 이 단백질의 서브스트레이트의 투과도를 확인함으로써 각 모델의 대사장벽 기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두 모델 다 PGP, 이거는 진 결과고 이거는 이니비터를 쳤을 때 서브스트레이트의 투과도 결과인데요. 두 모델 다 PGP 단백질의 활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MRP 그리고 BCRP에서는 NEBM을 이용한 모델이 높은 활성을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NEBM의 강성 차이가 이러한 대사적 장벽 기능 차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지만 NEBM에서 내열 장벽 모델에서의 향상된 대사 장벽은 NEBM을 이용한 내열 장벽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약물 개발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NEBM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얼기설기한 파이버 구조를 하이드로젤이 이제 구멍을 막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PET보다 높은 투과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내열장벽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다른 뇌세포와의 더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또한 면역세포의 투과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뇌 질환 중 하나인 스트록, 뇌졸중 모델을 NEBM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전체 뇌졸중의 87%를 차지하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과 같은 물질에 의해서 뇌의 혈류가 수초에서 수분간 막힘으로써 생겨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혈전에 의해서 뇌로 산소 및 영양분의 공급이 제한되고 이후 리퍼퓨전 과정으로 혈류가 다시 공급되면서 이 혈관은 데미지를 받아 뇌열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혈류의 면역세포들이 뇌로 유입되어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저희는 뇌열 장벽 모델을 일정 시간 1% O2와 글루코스가 없는 미디어 상황에서 인큐베이션을 시키고 다시 노목시아 그리고 글루코스를 서플라이 해주는 환경을 모사함으로써 뇌졸중 환경을 모사하였습니다. 또한 메트포민이라고 하는 현재 뇌졸중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넣어주는 그룹을 하나 더 만듦으로써 이 뇌졸중으로 인한 데미지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매 타임 포인트마다 뇌열 장벽의 물리적 장벽 값을 확인을 하였을 때 스트록 환경에서는 리펄퓨전 과정에서 이제 장벽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메트포민을 넣어준 군에서는 살짝 장벽이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 형광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벽 단백질인 조원이 스트록 환경에서 조금 장벽이 찌그러진 이렇게 프로틴들이 조금 찌그러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메트포민을 넣어준 환경에서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PET 멤브레인이 가진 단점을 보완한 그리고 스트록 환경이 뇌열 장벽 모델의 혈류 부분에 형광 라벨링을 한 마크로파지 세포인 로우 264.7 세포를 넣어주었을 때 BBB뿐만 아니라 멤브레인을 통과 면역세포가 아래 챔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타임랩스 비디오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크로파지가 세포를 통과하고 멤브레인을 투과하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기존의 PET 멤브레인이 가진 단점을 보완한 permeable, transparent, 소프트한 인공 기점막을 만들어 내열 장벽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내열 장벽 모델은 기존의 PET 멤브레인을 사용한 것보다 높은 물리적 대사적 장벽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장벽의 향상은 생체와 유사한 강성의 인공 기점막으로 인한 세포의 연적 기능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뇌졸중 환경을 모사하여 뇌졸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내열 장벽의 장벽 약화와 뇌졸중 약에 의한 장벽 기능 완화를 확인하고, 또한 멤브레인의 강점을 살려 실제 뇌졸중 환경에서 일어나는 면역세포의 트랜스마이그레이션도 관찰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포스텍의 김동성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윤재승 학생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멤브레인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김동성 교수님 연구실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건 저희 랩 사진, M10 랩 사진이고, 끝으로 잘 지도해 주신 유니스트의 박태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